50년 역사 속에 빛나는 한국 니시의학 교육의 중심 한국자연건강회장 한사호입니다. 오늘은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식이라 하면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굶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는다라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하나의 요법이려니 살 빼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단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과잉 축적된 노폐물이라든가 이상혈액, 어떤 정체된 어떤 퇴적된 여러 물질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자연의 어떤 순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생 속에서 생활하는 자연적인 어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토굴 속에 아니면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감기 몸살,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면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영양을 끊고 마루 밑에 들어가 가지고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두두 털을 털고 바깥으로 나와서 건강을 찾고 나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내죠. 바로 그 과정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흡수 동화되고 에너지 내고, 그럼 어떤 음식을 먹냐? 칼로리를 중심의 어떤 영양학, 어떤 개념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설이라는 분은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문명 생활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 고혈압,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 지방간, 뇌리열 여러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잉된 영양입니다. 너무 많이 생겨서 오는 그런 질병들인 겁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생긴 그런 부분을 적게 먹는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소식이 건강의 비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혈압이 높다 했을 때 대증적인 요법으로 약을 먹어서, 아니면 당뇨가 너무 수치가 너무 높다 했을 때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됩니까? 바로 정세적인 측면, 완화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고정시켜서 현재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혈압도, 체중도 좀 줄이고 음식도 좀 줄이고 또 단식도 하게 되면은 체중도 빠지면서 독살이 빠지면서 정상 수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당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과잉, 영양, 고단백, 고칼로리, 노폐물이 축적되고 혈액이 탁해져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끼게 되고 하는 데서 결국은 우리 건강의 결론인 혈액순환의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막히고 터지고 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신진대사에 의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은 또 항시 물러가고 새롭게 재생되는 어떤 체조직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지 재수가 없어서 불행이 닥쳤다라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그 부분은 1970년도 한국자연건강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연건강회는 자연의학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학이라 하면, 미시의학이라 하면 우리 몸을 해부학적으로 분절시켜서 어떤 건강을 보는 그런 의학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건강 문제라든 어떤 다각도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먹거리 문제라든가 척추 문제라든가 산알칼리의 체액 문제라든가 신경의 부조화 문제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의식구조 문제라든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건강 문제가 대두된 그런 부분이지, 단편적인 전문화된 어떤 세분화된 시각에서 보는, 시각이 좁은 시각에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얘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그 순리적인 생활,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순리와 어떤 균형입니다. 내가 태초에 어떻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근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문명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생활의 어떤 편리함과 속에서 결국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게 되고 건강은 무너지는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무너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질병이 왔다 할지는 그 시점부터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의 대전의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세적인 측면, 어떤 질병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치료보다는 어떤 대정적인, 정세적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의학이 발달이 됐다는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의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 한 6대 4의 비율로 이런 대정의학과 이런 자연의학을 병행해서 교육을 해서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하는 대정요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건강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의학 부분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재활훈련을 가져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입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실정이라는 것은 거의 100% 대정의학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 서양의학의 어떤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자연건강에는 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자연의학 부분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보급하고자 1970년 창립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을 맞습니다. 그 선배님들께서 이루어오신 그 역할은 제도권의 어떤 대정의학 속에도 깊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의학 그런 부분에도 제도권의 소위 의자라는 분들께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굶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것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정비공장에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정비공장에 넣게 되면 시동을 꺼야 됩니다. 작동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체 수리를 들어갑니다. 시동을 걸면서 자동차 수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 전 장기가 풀가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배설에는, 청소에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하고 음식을 끊고 물만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은 말 그대로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지방질, 노폐물, 이상 혈액 등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자기 몸속에 축적된 여러 물질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보면은 현미식을 강조를 합니다. 생채식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현미 생채식이 점진적인 체질 개선법이라면은 단식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체질 개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장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이 그런 질환은 단식이야말로 구세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과잉 축적돼서 혈액이 탁해서 결국은 혈압도 오르는 것이고, 그러나 음식을 줄이고 단식을 하게 되면 혈압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를 해서 당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이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인슐린을 만드는 어떤 췌장의 기능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과잉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당을 소변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증세가 병으로 보게 되면은 보다는 증세라는 것은 우리 몸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자연능 작용의 하나의 요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식을 해낼 때는 자연의 순리인이 많지, 비록 병이 없고 건강한 분들일지라도 단식도 그렇고 모든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식도 건강한 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연에 예방을 하고 다가올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막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은 단식을 하게 되면은 어디 건강체를 찾을 수 있는가? 물론 기사회생의 비법입니다. 그러나 단식을 바르게 알고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서 본단식, 회복식을 엄격하게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서 행해 주시는 게 좋고, 단기 단식일 경우는 적어도 단식에 관련된 서적을 2권 내지 3권 정도 탐독을 하시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식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행하시면 건강체를 이룰 수 있는 요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잘못 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몸을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은 동면을 합니다. 동면을 통해서 잠재적인 생명력과 동면을 통해서 세포를 맞기 위한 어떤 반발력을 축적을 해서 건강체로 태어나서 다시 세봉을 맞으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농민들이 분주한 꽃이 만발한 4월 초순입니다. 들에는 농민들이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기에 분주합니다. 저도 시장에 가서 모종을 사다가 상추도 모종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봄배추도 심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면은 두 번 일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을 틔워서 어린 모종을 키워가지고 그걸 다시 뽑아서 또 심습니까? 그냥 직파해서 환경이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자라는 거하고 씨앗을 뿌려서 애모종을 뽑아가지고 다른 장소에다 이식하는 것과의 차이는 그 성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생명력이 발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열악함 속에서 반발력이 축적이 되는 가운데서 일반 안정된 토양에서 뿌리내려서 자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생력이 강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단식을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자연 치유력, 자생력이, 생명력이 강화돼서 웬만한 감기라든가 내면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강화돼서 몸은 엄청나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단식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숙변을 제거를 해서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질, 노폐물을 이상 혈액들을 제거를 해서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요법도 되지면은 우리 몸의 어떤 생명력, 잠재되어 있던 생명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요법인 겁니다.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몸은 생명력과 그에 따라서 반발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영양을 공급받던 체제에서 우리 몸이 내부에서 끌어다 쓰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단식은 한 2, 3일간은 좀 힘듭니다. 영양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2, 3일 지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에 따라서 비상체제에 돌입을 하면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끌어다 쓰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 3일 지나면 몸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위장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단식을 준비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또 평상시에 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은 구토라든가 속이 미식검이라든가 오심, 오한 여러 현상들이 좀 옵니다만은 한 2, 3일 지나면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명현생장으로 보고 좋아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한 30여 년간 이 자연의학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를 실험 대상뿐 아니로 모든 분들한테 이런 자연의학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년 역사 속에 빛나는 한국자연건강의 회장의 역할로서 많은 회원분들한테 또 국민운동의 어떤 차원에서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건강을 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연의학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식은 요법이란 무엇인가, 또 단식을 행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식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단식 일수만큼 준비식, 정감식이라고 그러죠. 이 정감식이 필요로 합니다. 정감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곧바로 단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정감식을 준비를 과정을 철저히 행해서 본단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본단식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수월합니다. 갑자기 장관이 비우게 되게 되면은 그마치 우리 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보면은 정감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감식은 몸이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본단식 일수에 2배 정도 정감식을 많이 할수록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단식은 만병근치, 심신개조의 비법입니다. 단식은 실제로 피부병, 루마티스, 만성위장병, 아토피, 여러가지 난치질환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단식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부신피제를 호르몬제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곧바로 단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당뇨가 너무 중증이라든가 너무 심신이 너무 쇠약해 있다든가 고령자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성위장병 같은 경우는 곧바로 단식을 하기보다는 아주 단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주 짧게 한 2일 정도를 행하시고 나서 한 10일 정도의 어떤 회복, 정상 식생활 과정을 거친 후에 2일 정도를 한 4회 내지 반복적으로 약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약하게 해서 이렇게 행해 주시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 12지장 궤양이라든가 위궤양 같은 분 같은 경우는 토열, 하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식이요법이라든가 또 이 니시의학에서 권장하는 날케비지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단식을 실행해서 점진적으로 주기적으로 행하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단식을 할 경우 하나의 질병 치유 목적으로 장기 단식을 행할 경우 몸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어떤 그 몸에 쇠약함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기운이 없고 탈진 상태에 있다든가 할 때는 그러면 중간에 어떤 미음식을 처음에 그 단식을 준비할 때 미음식부터 듭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미음식을 하루 정도 행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게 되면 또 다시 단식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나의 중간에 미음식을 행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원래 단식을 행하게 되면은 한 2, 3일, 3, 4일쯤에는 굉장히 그 기화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구토라든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구역질이라든가 미숙금이라든가 속숨이라든가 그런 증세들을 느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3, 4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또 수월해지게 되고 우리 몸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느끼지들 않습니다. 옆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한 10일 이상 단식한 분이 지켜보면서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상쾌하고 맑고 깨끗하고 몸은 깃털같이 가볍고 날아갈 듯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몸이 청소가 됐기 때문에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느낍니다. 초기에는 비록 기화감에 시달리고 식욕을 어떤 주체하지 못해서 단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외부에서 공급받던 영양을 내부에서 끌어다 쓰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 하나, 열흘 하나, 보름 하나, 20일 하나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한 30여 년간 지도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식요법을 지도를 하면서 단식의 정석대로 행했을 때 단식 목이 나겠다고 포기한 분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과정을 이니만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르게 알고 행해 주시게 되면은 건강의 길로 가는 하나의 첩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에 이 구토 같은 경우는 위가 좀 헐었거나 또 단식 중에 음식을 공급받지를 않기 때문에 장벽에 있는 여러 가지 숙변이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일시적인 어떤 장 폐색을 느낀다든가 또한 단식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끌어다서는 체질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제살 뜯어먹는 체제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지방질, 노폐물, 찌꺼기 등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산과인이 됩니다. 그래서 산을 내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토 증상이라든가 그런 증세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따뜻한 물이라든가 그런 또 어떤 죽염이라든가 그런 염분 섭취를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미음을 아주 묽게 해서 드셔주신다든가 하는 여러 어떤 조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을 대비해서 이렇게 단식을 행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득해서 활용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그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또 단식 중에는 어떤 고열이 난다거나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부스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내 독소가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 또 설태가 낀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실 바는 안 되고요. 또 그런 현상이 난다라고 해서 약물을 복용을 한다든가 해열제를 쓴다든가 열이 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약체제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증세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증세적인 그런 측면은 우리 몸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연 양능작용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므로 오히려 약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양림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식 중에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충제를 드셔야 되고, 또 단식 중에는 풍욕을 반드시 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냉온욕도 행해 주셔야 되고요, 된장찜들도 행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이 급격하게 비기 때문에 변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작용이 좀 상당히 원활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단식 중에는 관장을 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 단식 중에는 평상시에 드시던 물, 수분을, 즉 생수를 평상시보다 한 2, 3배 정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내 독소 배설과 어떤 숙변을 어떤 배설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지 않으면서 단식을 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옷도 피부를 통해서 체내 독소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옷도 매일같이 갈아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풍욕을 하셔야 되고, 단식을 행하면서 좀 힘들다 해서 운동을 행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산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정상적인 활동 못지않게 행해 주시면, 과격한 어떤 여러 가지 운동만 피해 주시면서 행해 주시게 되면은 어떤 체질 개선의 어떤 비법으로서, 질병 치유의 비법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식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주의할 점, 또 단식요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식은 체질 개선과 만병 근치의 비법으로서 행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건강치를 찾아가는 요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단식 준비 과정, 본단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회복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아울러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운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